그날 밤이요 진짜로 끝난 건 악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숨기던 마음들이었는데요. 루시아는 스스로를 다잡듯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목이 타들어가는 것보다 심장이 더 조용했었습니다. 공 실장, 민경채, 김선재 셋이 오랜 시간 쌓아 올린 거짓말의 탑이 무너지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들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실이 사람을 덮칠 때는 폭발음이 아니라 정적이 먼저 오더라고요. 정적에 귀가 익숙해지는 순간부터 그 다음 문장이 비로소 들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지? 루시아는 책상 위에 남겨둔 봉투를 조심히 접어 서랍 맨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증거의 무게는 충분했는데요. 마음의 무게는 또 달랐습니다. 툭 하면 지난 날이 되살아났거든요. 미소가 떠난 날, 겨울빛이 창틀에 내려앉던 오후, 엄마, 나 이거 그릴래요 하고 웃던 목소리. 미소가 마지막으로 그리던 그림의 노란색. 그 노란색이 지금껏 루시아의 등을 밀어준 엔진이었죠. 복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긴 했지만요. 실은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이야기였다고요. 문태경은 멀찍이 서서 루시아의 뒷모습을 한동안 보다가 마치 오래 연습해 온 대사처럼 아주 짧게 말했는데요. 저 물 끓여 올게요. 말이 적으면 행동이 길어지는 사람이었죠. 그날따라 물 끓는 소리가 이상할 만큼 따뜻했습니다. 컵에 부딪히는 스푼 소리, 설탕이 바닥에서 사르륵 녹아드는 시간, 앉아있던 의자를 살짝 당기는 마찰음. 삶은 커다란 결심보다 작은 생활의 합으로 굴러가기도 하더라고요. 루시아가 컵을 받치며 말했습니다. 태경 씨, 우리 이제 잘 지켜봅시다. 무너지지 않게요. 문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넘어지면 같이 일어나죠. 스텔라 장은 이틀 내내 집무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각종 보고서와 진술서, 변호인단 메모를 차례대로 넘겨보면서도 자꾸 손이 정원 쪽으로 가더라고요. 유리창 밖 햇살이 자꾸만 그녀의 결심을 확인하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피는 중요해. 하지만 사람은 피보다 오래가. 혼잣말처럼 말했는데요. 그 말이 그녀 스스로를 가장 세게 납득시키는 주문이었습니다. 그 주문을 가슴에 넣어두고 스텔라 장은 전화를 걸었어요. 모태주, 오래 묵은 서류들 싹 정리해. 폐업병원 자료, 간호일지 사본, 우리 측 내부 감찰 기록까지 다 가져와. 모태주는 예상대로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평소엔 밝고 가벼운 말투를 주로 쓰는 사람이었는데 일할 때만큼은 그 말투마저 칼날처럼 고다졌습니다. 네, 회장님. 은밀하게, 정확하게, 빠르게. 그는 늘 은정빠라고 줄여 부르며 사람을 웃게 만들었는데요. 실상은 그 세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 빠르게가 누군가의 삶을 덜 다치게 만드는 속도랑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민두식은 회복 중이었습니다. 몸이 힘을 조금씩 되찾아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는데요. 사람이 회복하면 기쁨이 먼저 올 거라고들 쉽게 말하잖아요. 근데요, 책임을 아는 사람이면 회복의 첫 감정은 죄책감이더라고요. 민두식은 침대 옆 테이블에 있는 벨을 누르려다 말고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조금만 더 혼자 있자. 아무도 듣지 못한 그 말 뒤로 그는 아주 오랫동안 진짜로 오래 숨만 쉬었습니다. 숨이 움직이면 생각도 조금은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맨 처음 찾은 사람이 루시아였습니다. 백설이, 아니 루시아.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늙은 회장이 마음먹은 거죠. 민경채는 조사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가 봐도 과한 눈물이었는데요. 그 눈물 속엔 분노, 배신감, 두려움, 허망함이 한데 섞여 있었거든요. 내 인생 전부 사기였어.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은 반만 맞았습니다. 인생이 사기였던 게 아니라 본인이 사기를 핑계로 진실을 외면해왔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도요, 사람은 깨달음과 후회의 순서가 바뀔 때가 많습니다. 후회가 먼저 쏟아지고 깨달음은 나중에 겨우 도착하죠. 그 늦은 깨달음조차 때론 삶을 바꿀 충분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김선재는 변호인 접견실에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얄미운 여유는 사라졌고 남은 건 빈 의자에 새겨진 긁힌 자국 같은 고집뿐이었죠. 저는 제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요. 입이 그 문장까지만 허락해 주더라고요. 늘 말이 많던 사람이 말이 짧아지는 순간 주변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은 종종 늦은 성찰의 용광로가 되더라고요. 그가 그 용광로 안에서 무엇을 녹이고 무엇을 새로 주조할지는 솔직히 아직 모릅니다. 다만 언젠가 진짜로 죄를 죄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인간으로서의 첫걸음이 시작될 거라는 건 분명했어요. 그 사이 민세리는 사라진 기록의 빈칸을 어쩌면 마음으로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친부모를 찾는 일은 중요했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었죠. 상담실 선생님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리 씨, 사람은 두 번 태어나요. 한 번은 피로, 한 번은 선택으로요. 민세리는 그 문장을 메모의 첫 줄에 고정해 두었고 매일 아침 눈으로 먼저 읽고 심장으로 다시 읽었습니다. 읽고 나면 이상하게도 하루의 톤이 조금 덜 흔들리더라고요. 민강유통 내부 공기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루시아와 문태경은 한 번에 크게 바꾸자보다 여러 번 정확히 바꾸자를 택했어요. 내부 제보 채널과 외부 독립보호 시스템을 연동했고 인사평가에서 혈연학연 배제 항목을 계량화해서 공개했으며 고위 임원 의사결정 로그를 자동 기록하고 비공개 사유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CSR은 구호가 아니라 계약으로 전환했고 실패보고 장려 제도까지 열었는데요. 이 마지막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패를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조직, 그게 진짜 강해지더라고요. 물론 이런 일은 기계 부품처럼 딱딱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새 제도는 늘 구석에 찌그러진 자리 하나 만들고 그 자리를 펴려면 또 다른 시간이 들거든요. 회의 중간 누군가 불쑥 묻기도 했어요. 대표님들, 이러다 속도 늦어지면 어떡하죠? 그때 문태경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속도는요, 우리가 정확할 때 더 빨라져요. 급하면 빨라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면 빨라지는 거예요. 루시아가 그 말 뒤를 받았죠. 우리는 급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정확해지기로 약속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맘때쯤 스텔라 장은 하루를 정해 루시아에게 함께 외출하자고 했습니다. 작은 병원, 좁은 기록 보관실, 먼지 냄새와 오래된 잉크 냄새가 섞인 공간.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이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설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가운데 한 글자는 다 닳아서 지워졌고요. 루시아는 숨을 멈추었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확실한 답은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그 불완전함이 마음을 붙잡더라고요. 세상엔 완벽한 사실보다 덜 아픈 불완전한 사실이 필요할 때도 있더라고요. 스텔라 장이 손등을 가만히 눌렀습니다. 끝까지 보자. 끝까지 봐야 덜 흔들려. 밤이면 루시아는 미소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 걸었습니다. 미소야, 엄마 오늘도 최대한 덜 다치게 결정했어요. 이상하게도, 정말 이상하게도 그 말 뒤에는 답장 같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소리는 없는데 의미가 있는 침묵. 엄마 알아요. 그런 느낌이었죠. 그러면 루시아는 웃다가 아주 조금 울다가 다시 웃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며칠 후 작은 식당에서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스텔라, 장, 루시아, 문태경. 벽에 연탄 난로가 따뜻했고 된장찌개가 보글거렸고 반찬은 소박했는데요. 그 소박함이 사치처럼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스텔라 장이 말했어요. 우리 피 얘기는 오늘부터 접자. 선택 얘기를 하자. 루시아가 웃었습니다. 네, 여사님. 선택은 늘 매 순간 아직 오지 않은 우리에게 말 걸더라고요. 문태경이 젓가락을 들며 거들었죠. 그리고 그 선택은 보통 밥 먹고 나서 더 잘 되더라고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먹고 사는 얘기에서 세상이 시작하고 끝나는구나. 그 평범한 진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즈음 회사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던 걸 내일 말하려 합니다. 글쓴이는 사내 하청 구조에서 발견한 오래된 부정 비용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어요. 예고 고발이라니 참 묘했죠. 하지만 그 글은 곧 조직 문화의 새 공기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내일 당신은 혼자가 아닐 겁니다. 인사팀 공식 계정이 그렇게 답했고 감사팀과 법무팀이 동시에 신원 비공개 보장을 달았습니다. 다음 날 그 직원은 정말로 고발했고 회사는 하청 구조 전체의 계약서를 원점에서 재검토했습니다. 정의는 번개처럼 내리꽂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서로 눈을 마주 볼 때 생기는 온도의 형태로도 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 기억하는 그 주주총회 이후에 어느 봄날 아주 작은 예식이 열렸습니다. 초대장은 단색 카드의 검은 활자, 축사는 짧고 간결, 음악은 현악 트리오가 조용히 깔렸습니다. 루시아와 문태경이 손을 맞잡았을 때 민세리는 조용히 울었고 모태주는 어색한 박수를 좀 과하게 쳤고 스텔라 장은 웅얼거리듯 잘했다를 3번 말했어요. 민두식은 뒤쪽에서 지팡이를 3개 짚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맞다. 그 말 뒤엔 그의 늙은 자존심과 유연함이 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상 정원. 도시가 보랏빛을 머금기 시작하던 시간에 셋이 모였습니다. 미소 장학재단 설립. 첫 문서에 함께 서명하고 3줄의 조항을 나란히 읽었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의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피가 기준이 되지 않도록, 선택과 책임을 가르치도록. 루시아가 말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거더라고요. 문태경이 눈을 가늘게 웃으며 이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다 같이 해야 진짜 되더라고요. 민세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좋아요. 바람이 한번 스쳐 지나갔고 셋의 서명은 아주 빠르게 잉크가 마르더라고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종이가 이 잉크를 기다려온 것처럼요. 루시아는 밤마다 노트를 폈습니다. 노트 첫 장엔 미소의 낙서 2, 둘째 장엔 오늘의 결정 3가지, 셋째 장엔 내가 덜 다치기 위한 문장 1줄. 나는 복수를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결말 짓는 사람으로 살겠다. 내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 누군가의 내일을 가볍게 하기를. 미소에게 부끄럽지 않게. 노트의 잉크 번짐은 종종 눈물 자국과 섞였는데요. 이상하게도 눈물로 번진 글자가 더 오래 남더라고요. 사람의 의지는 종종 흐릿한 데서 더 선명해지기도 하니까요. 문태경은 낮에 말이 적은 대신 밤마다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내가 분노를 잃으면 정의도 약해질까? 아니, 분노 대신 원칙으로 서도 된다. 그는 복수를 연료로 삼던 시간을 지나 원칙을 연료로 삼는 법을 배웠습니다. 거울 앞에서 가끔 연습하던 말이 있었는데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규정으로 다룬다.
감정으로 다루면 복수고 규정으로 다루면 정이니까요. 스텔라 장은 구두를 벗고 정원 돌길을 맨발로 걸었습니다. 땅 기운이 발바닥에 닿을 때마다 그녀는 오래 잊고 지낸 소박한 기쁨 하나씩을 떠올렸어요. 첫 손주가 첫걸음을 떼던 날의 어설픈 웃음, 모태주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엄마 같아요 라고 불쑥 말했던 그날, 그리고 오늘처럼 누군가가 선택을 말해주는 밤. 이 나이에 배우는 게 제일 깊네. 배우는 기쁨은 늦을수록 달더라고요. 민경채는 교도소 책상 위에 꾹꾹 눌러 쓴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딸이길 너무 원했다. 그래서 결국 누군가의 엄마가 되는 법을 잊었다. 이 문장을 쓴 밤 민경채는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 약속은 이거였죠. 내가 피해자 가족들 앞에서 무릎 꿇겠다. 그 다음에야 나를 용서할지 말지 그분들이 정하도록. 김선재는 빈 종이에 제일 먼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기술로 생각했다. 그 아래에 줄줄이 이어진 건 자신이 지닌 장점 목록이었습니다. 분석력, 숫자, 감각, 설득력. 그리고 그 모든 장점들이 정직을 떠나면 칼이 된다는 깨달음. 그는 연필로 마지막 줄을 덧칠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장점을 내게 칼로 쓰지 않겠다. 드물게 진심이었고 드물게 제대로 무거운 문장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삶은 계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름 전초에 비가 내리고 사무실 화분잎이 윤이 났고 직원 휴게실에선 누군가 얼음물에 레몬을 띄워두었죠. 한 잔씩 가져가세요. 쪽지가 붙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작은 친절이 회사 분위기를 크게 바꿨습니다. 그렇게들 말하더라고요. 거대한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친절해지는 속도를 느끼게 하는 일, 그게 진짜 변화를 오래가게 만든다고요. 어느 늦여름 저녁 루시아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민세리가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여사님,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민세리가 웃으며 말했는데요. 그 웃음이 예전보다 어른스러웠습니다. 루시아가 답했죠. 그냥 이름 부르면 돼요. 세리야, 그렇게요. 네, 루시아. 그 호칭을 서로 처음으로 제대로 부르던 순간 둘은 아주 잠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안에서 서로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다. 가을이 문턱을 넘자 민두식은 재단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돈만 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쑥스러운 말투였는데요. 그 말 뒤에는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자존심이 조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루시아가 의자를 내주며 말했죠. 회장님, 이제 같이 배우면 됩니다. 늦게 배우는 게 더 깊게 남던데요. 민두식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늦게 배우는 사람들 모임 만들까? 이미 만들었어요. 이름은요, 늦깎이 학교요. 그렇게 농담을 던지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겨울이 닿기 전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부 감사가 예고 없이 들어간 창고에서 오래된 반출 기록이 모순을 보였고 담당자는 진땀을 흘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 윗선의 눈치를 받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담당자가 먼저 손을 들고 말했거든요. 제 실수입니다.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 절차를 다시 배우겠습니다. 그 말이 회사 전체에 큰 파문을 던졌습니다. 잘못을 먼저 말하는 조직, 그건 강해질 준비가 된 조직이었거든요. 연말, 재단 첫 공개 면접 날. 17 이해솔이 들어와 지나치게 반짝이는 구두를 보고 민세리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구두가 너무 열심이네요. 저도 열심히 하고 싶어서요. 그럼 너무 반짝이는 건 좀 닫고 들어올래요? 빛이 우리 눈을 가리면
당신이 한 말이 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요. 이해솔이 구두를 살살 문질러 광을 죽이고 들어왔고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긴장되죠? 네, 그런데 괜찮습니다. 긴장을 잘하는 것도 능력이라 배웠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날 재단은 등록금과 생활비만이 아니라 멘토링을 약속했고 면접이 끝난 뒤 루시아는 조용히 홀로 남아 창밖을 봤습니다. 미소야, 너라면 뭐라고 썼을까?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오늘은 노란색으로 쓰자. 그래서 재단의 첫 슬로건은 노란 잉크로 적혔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의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이듬해 봄 회사 로비에 새 액자가 걸렸습니다. 실패 보고는 용기의 다른 이름. 문장 하나 바꿨을 뿐인데 보고 회의의 공기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다들 결과만 들고 와서 성공처럼 포장하려고 바빴는데요. 이제는 중간의 흔들림과 마지막의 수정안을 함께 펼쳤습니다. 우리 덜 완벽하게 시작해서 더 정확하게 끝내요. 루시아의 말투는 여전히 담담했는데요. 그 담담함이 사람을 안심시키더라고요. 문태경은 서류 말미에 짧게 적었습니다. 다음번엔 왜 더 나아질지에 대한 이유를 붙이자. 노트의 여백이 채워지는 속도처럼 사람들의 태도가 채워졌습니다. 스텔라 장은 명예의장으로 물러난 뒤에도 아침마다 도착했습니다. 예전처럼 지시하지 않았고 대신 묻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웠니? 질문 하나로 회의가 살아나더라고요. 배운 걸 말하는 사람은 배운 걸 다시 배우고 듣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모태주는 가끔 장난을 쳤죠. 여사님, 오늘도 시험 보시네요. 스텔라 장이 받아쳤습니다. 시험은 평생 보는 거더라. 장난 같은데 진담이었어요. 어느 날 밤 루시아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보았습니다. 새로 생긴 잔주름들이 모여 묘하게 단단한 인상을 만들고 있었고 눈빛엔 예전엔 없던 온기가 앉아 있었습니다. 본인이 본인에게 말 걸었어요. 살았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웃어줄 줄 알게 되면요. 외부의 칭찬과 비난의 농도에 더 이상 묶이지 않더라고요. 민경채는 교도소 내에서 상담사 자격 교육을 수료하고 피해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녀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요. 믿음이라는 게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한 번 열리지 않고 두 번 열리지 않다가 세 번째쯤 아주 작은 흔들림으로 시작하죠.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당신 말 듣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은 듣고 싶네요. 그 말 한 줄을 민경채는 밤새 문장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딸이길 너무 원했다. 이제는 누군가의 회복을 돕는 어른이 되고 싶다. 김선재는 재판이 끝난 뒤 수감되었고 오랜만에 종이를 마주했습니다. 나는 변명으로 논리를 만들었다. 이제는 사실로 논리를 만들겠다. 그는 매일 한 페이지씩 읽고 세 줄씩 적었습니다. 사실 1, 사실 2, 느낀 점 1. 어린아이의 숙제 같은 문장들이 쌓이며 아주 서서히 사람이 되어가는 중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달라질지는 알 수 없지만요. 최소한 그는 더는 자신을 속이지 않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장마가 지나가고 푸른빛이 도는 하늘 아래 재단의 첫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이해솔이 이름을 불릴 때 손을 덜덜 떨었는데요. 루시아가 먼저 박수를 크게 쳐서 그 떨림을 가려주었습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돈만 주는 재단이 아니에요. 책임을 같이 주는 재단이에요. 이해솔이 고개를 깊게 숙였고 그 순간 미소라는 이름이 아주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빛은 분명 노란색이었어요. 가을이 한 번 더 오고
겨울이 두 번째로 다가오는 즈음, 민강유통은 외부 평가에서 윤리준법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숫자 하나가 전부를 말해주진 않지만요. 사람들의 얼굴이 변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성과표보다 서로의 표정을 먼저 보게 되는 회사. 그게 루시아와 문태경이 만들고 싶던 그림이었거든요. 스텔라 장은 마지막으로 집무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반지를 꺼내 민세리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고르겠다고 결심한 날을 기념하는 반지야. 여사님, 이건 너무하니.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지. 둘은 웃었고 그 웃음 뒤로 아주 얕은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그 밤 루시아는 고요한 거실에서 미소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미소야, 엄마 여기까지 왔다. 마음속에서 들리는 대답 같은 침묵이 또 찾아왔습니다. 알아, 엄마. 이번엔 정말로 그렇게 들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단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폐업병원의 옛 간호사가 쓴 것이었는데요. 삐뚤빼뚤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 고민하다가 씁니다. 그날 밤 서류한 귀퉁이에 설이라는 글자를 적어두었습니다. 아이가 나중에라도 스스로를 찾을 단서가 되길 바랐습니다. 모든 기록이 지워져도 사람의 손글씨 하나쯤은 남을 거라 믿었습니다. 루시아는 편지를 두 손으로 오래 붙들고 있다가 천천히 접어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죠. 하늘이 유난히 맑았고 바람이 더운 기운을 아주 조금 데워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던 마지막 회가 도착했습니다. 별다른 사건 없이 지나가는 듯 보이는데 실은 가장 큰 사건이 조용히 완성되는 회차였는데요. 오프닝은 민세리의 독백으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를 두 번 고르기로 했어요. 한 번은 과거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한 번은 미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그녀는 거의 모든 실마리를 깨었지만 마지막 한 줄은 의도적으로 비워두었습니다. 모든 답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자신을 길러준 손길과 지금의 자신을 더 깊이 품었습니다. 루시아와 문태경은 민강유통의 새 윤리 규정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누구의 딸아들인가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핵심평. 내부 제보자 보호는 외부 기관이 실명 보증하는 형태로 격상됐습니다. 둘은 마지막으로 회사 엠블럼 아래 서서 짧게 서명하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복수는 끝, 관리는 시작. 그 문장에 둘의 서사가 정리되더라고요. 사무실 유리창 너머 저녁 햇살이 길게 들어올 때 루시아는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소야, 우리 여기까지 왔다. 화면이 있었다면 설명 없이 그녀의 눈빛을 오래 받아줬을 겁니다. 공 실장은 복역 중 첫 가석방 심사에서 스스로 보류를 신청했습니다. 아직 안 됩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밤들이 많이 남았어요. 법정 구석에 앉은 민경채가 조용히 끄덕였고 민경채는 수영 생활 중 상담사 자격 교육을 마치며 피해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에서 봉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빈 상담실에서 혼자 적는 문장이 카메라에 비치듯 선명했겠죠. 거짓으로 버틴 인생에서 진실로 버티는 인생으로. 스텔라 장은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 명예의장으로 남았습니다. 퇴임식이 아주 간소하게 끝난 뒤 그녀는 집무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반지를 민세리에게 끼워주고 정원으로 나가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와 안도와 고집이 다 풀린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엔딩. 옥상 정원. 도시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 셋이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루시아와 문태경, 그리고 민세리. 셋이 동시에 종이 한 장에 서명합니다.
미소 장학재단 설립. 첫 조항은 이랬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현재의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둘째 조항은 피가 기준이 되지 않도록. 셋째 조항은 선택과 책임을 가르치도록. 셋은 펜을 내려놓고 서로를 받고 바람이 한번 흔들리며 잉크가 빠르게 말랐습니다. 루시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문태경이 고개를 끄덕였고 민세리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고 하늘은 천천히 붉어졌다가 보랏빛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정말로 희미하게 아이의 웃음이 한 번 더 겹쳤습니다. 그 소리가 미소라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들렸고 화면이 있었다면 마지막 자막은 이렇게 떴을 겁니다. 끝은 다음 선택의 첫 문장.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회는 흩어지지 않는 결말을 남겼습니다. 누구의 피가 누구의 껍질을 씌웠는지보다 누구의 선택이 누구의 내일을 가볍게 했는지가 남았고요. 루시아는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힌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제도와 책임의 언어로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 미소의 노란색을 장학 증서와 약속의 잉크에 옮겨 심는 사람이었거든요. 문태경은 분노의 칼집을 내려놓고 원칙의 펜을 들었고 스텔라 장은 피 대신 존엄을, 권력 대신 배움을 택했습니다. 민경채는 늦게 도착한 깨달음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김선재는 더 늦지 않게 스스로의 거짓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으로 고쳐 쓰기 시작했죠. 그의 마지막 날 재단 사무실 창가에 노란 포스트잇이 하나 붙었습니다. 내년엔 더 정확하게, 더 다정하게. 서명은 없었는데요. 굳이 묻지 않아도 누가 붙였는지 다들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되었고요. 우리는 그걸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더는 피로 설명하지 않고 선택으로 결론을 쓰는 삶이요.